반복적으로 선을 넘는다면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계속되면 나는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관계 안에서의 주체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연 자체는 각색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미 있게 다를 부분만 살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면은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부부가 말다툼을 할 때 남편이 화가 난 얼굴로 아내를 아주 매섭게 쳐다봤다고 해요. 그 순간 아내는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결론을 내렸대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남편은 좀 당황한 거죠. 아니, 내가 당신을 때린 것도 아니잖아. 그날 내가 화를 낸 거는 좀 미안하지만, 아니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한다고 해. 아, 내가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내는 단호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나 당신하고 못 살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좀 황당했어요, 사실. 이 정도 일로 이혼을 한다고?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이해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문제의 핵심은요, 남편이 무섭게 쳐다봤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무서운 것은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 상대에게 나타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두려움 때문이었던 건데요. 아내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았는데요. 남편이 만약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내는 대답을 못하죠.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나는 무섭다고 이야기해봤어요?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부터 화가 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볼 수 있나요? 그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늘 극단적인 선택지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도 견디거나 관계를 끊거나 이 두 가지 뿐인 거죠. 그 중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이 행동이 싫어. 이것은 나에게 위협으로 느껴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 둘 다 화가 나면 잠깐 떨어져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자신의 힘듦을 알리고 상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예상치 못했던 공격적인 모습이 나타난 순간 나는 이 사람을 이제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무력하게 느끼게 되었을까요? 이 점이 중요하겠죠.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부모님이 굉장히 강압적이었어요. 아이가 잘못을 하면은 부모가 아이가 완전히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몰아붙였는데요. 무릎 꿇게 하고 한 번 잘못하면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아주 오랫동안 혼을 냈어요. 1시간, 2시간 잔소리, 훈계는 늘 기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모가 아이를 혼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입니다. 아이가 이제 알겠어요. 그만 듣고 싶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모가 끝났다고 인정해야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가 멈추지 않으면 멈출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이는 중요한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행동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을 이 아이는 관계 안에서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싫다고 말해도 안 되죠. 그만하라고 해도 안 되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던 거예요. 굴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뒤에도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이 막을 수 없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성이 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관계에서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다시 그 오래된 두려움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는 이 어려움을 막을 수 없어. 남편이 매섭게 노려본 순간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물론 남편의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고 반복된다면 반드시 이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 입장에서 보면 그녀를 압도한 것은 남편의 표정 그 자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두려움,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나쁘게 하면, 나를 힘들게 하면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의 두려움까지 그냥 다 끌고 와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죠. 오늘은 냉정하게 쳐다봤지만 다음에 물건 던지면 어떡하지? 다음에는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막지? 이 사람에게는 내가 대응할 수 있다는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관계를 끊어내는 것, 없애버리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견디는 힘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관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이 싫어. 상대의 행동이 두렵다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나는 위협적으로 느껴져.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상대가 내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대화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둘 다 화가 났으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야기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선을 넘다면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계속되면 나는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관계 안에서의 주체성입니다. 나는 상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든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저는 그냥 화 안 내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절대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물론 안전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화나게 할 수도 있고 내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가 절대로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만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상대에게 부탁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싫다는 말을 못하고 갈등이 생기면 머리가 하얘지고 참다가 갑자기 관계를 끝내고 싶어지는 사람이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상대가 두려운 것일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나 자신이 두려운 것일까요? 어린 시절에 나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 들어야 했고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의 아이와 다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계에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정말 위험한 수준이면 안전을 위해 관계를 떠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느냐 남느냐보다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같습니다. 관계는 상대를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힘들어지면 상대를 분석하죠. 이 사람 회피형이에요. 나르시스트 아닌가요? 이 사람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물론 상대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싫은 것을 싫다고 전달하고 있습니까?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상대가 나를 오해하면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내 경계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나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나는 관계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점점 단단해질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가 화를 내면 그 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상대가 멈춰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그때의 무력감이 먼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의 나는 그때의 아이가 아닙니다. 요청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상대라면 그때 내가 이 관계를 떠날 것인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관계란 이 사람이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도 나를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믿음이 먼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